여보세요, 바른길 부동산님. 네, 여보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이번에 청약하는 흑석동 리버파크자에 넣으면 대박 날까요? 네, 주변 시세 대비 한 5억 정도 저렴하니까 시세 차익이 충분한 매력적인 아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우와, 네. 그럼 이번에 청약해서 로얄층으로 분양받으면 정말 대박 나겠네요. No. 청약 통장 중 로얄층은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약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의 길에 동행하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핫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돌 흑석동인데요. 이번 5월 중에 흑석동 리버파크 자이 분양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알아보면서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아파트의 매력점은 무엇인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홈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지 위치는 흑석동 253-89번지 일대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이 위치고요. 남쪽으로는 숭실대 입구역, 북쪽으로는 흑석역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직선 거리로 한 10분 정도, 이쪽으로도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보면은 그 바로 옆에는 현충 근린공원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파크 자이죠. 자, 이 이름대로 갑니다. 리버 있고요. 현충 근린공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 아파트. 자, 이름과 정말 걸맞는 아파트가 생길 예정이네요. 건폐율은 23%고요. 아파트 26개동 최고 20층 높이까지 지어질 예정이고요. 총 1772세대 중 일반 분양이 357세대입니다. 자, 세대수는 많고요. 그 대신 일반 분양이 좀 비교적 적습니다. 주차 대수도 세대당 1.29대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특화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방형 발코니 적용 및 한강 조망. 자, 일부 세대죠. 자, 고층이고 한강 쪽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 동은 자, 한강이 보이겠네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는 뭐 요즘에 다 기본이죠. 브라이트 리빙이라고 나오는데 여유와 활력을 더하는 탁월한 체망과 전망을 선사합니다라고 나오는데 평면도를 보면 좀 특색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이쪽이 싱크대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도 싱크대가 있네요. 오호, 입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요 공간 쓸 수 있고, 입구가 다르니까요. 요 공간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세입자와 함께 주소지를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주인과 세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왜 하느냐? 거주 요건에 관한 기준은 거듭 강화돼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반드시 2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실거주 구제를 나눴고요.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도 추가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물론 그걸 의도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겠지만 이곳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쪽은 독립적인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분양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5월 19일 날 특별 공급 들어가고요. 5월 20일 날 1순위,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분들 1순위 되시는 분들 5월 20일 날 늦지 마시고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당첨이죠. 그렇다면 이 흑석 리버파크 자이가 주변의 아파트 시세랑 얼마 정도 갭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수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31평에서 35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85제곱미터 정도로 맞췄고요. 이 주변 시세 아파트들의 세대수를 한 200세대 이상으로 맞춰가지고 필터링을 해보면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자 10억 정도 되는데
평당가로 따지면 2,943만 원이 되고요. 이 주변에 요 흑석 한강 프루지오는 33평이 13억, 여기는 10억. 그 옆으로 흑석 한강 센트럴빌은 13억 3,956만 원이고요. 그다음 요 위쪽으로는 15억 8천. 흑석역 중앙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19억 8천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10억 정도 하니까 일단은 많이 싼 거죠. 물론 여기 있는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초역세권이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 한강 조망권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가격이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보통 이 분양가가 10억인데 13억, 15억, 14억, 13억 정도 해서 최소 3억에서 한 6억까지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공원 쪽에서 나오는 이 신선한 산의 공기들 정말 좋겠죠. 하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현충 묘지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 묘지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산이잖아요. 서달산 바로 아래에 흑석 리버파크자이, 앞으로는 북쪽으로는 한강이 보이고요. 위에서 올려다 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흑석역,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쪽에 숭실대 있고요. 교육 환경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앙대학교에 있습니다. 자, 흑석이 요즘에 왜 뜨냐? 그 지도를 크게 보면은, 자, 일단 여기가 흑석동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강남에 진입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영등포, 약간 위쪽으로 가면 여의도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 한강대교를 건너든지 동작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 용산 쪽이라서 북쪽으로도 진입이 쉽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진입이 쉬운 게 이 흑석동의 특징이라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곽강을 받기 시작한 곳이 이 흑석동이죠. 자, 그렇다면 단지 배치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쪽 북쪽으로는 이제 한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약간 측면적으로는 현충원, 그 다음에 이제 산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뭐 공기 좋고 새들 우는 소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쪽 지역을 좀 선호하겠고요. 한강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뭐 고층 아파트를 찾으시면 뭐 한강뷰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로얄동은 아무래도 한강뷰가 보이는 한 요 정도가 되겠죠. 301동부터 305동 정도요. 자, 301동부터 305동까지가 여기고요. 여기는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다 하얀색은 기존 조합원들 물량이죠. 색깔로 표시된 데가 일반 분양하는 물량인데, 자,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잘라볼까요? 다 저층입니다. 자, 1층, 2층, 3층 분양하고요. 여기는 1, 2, 3층 분양하고요. 1, 2, 3층 분양하고요. 이쪽은 1층, 2층 분양하고요. 1층, 3층, 8층까지 분양하고, 저층은 다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예, 이쪽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나마 높은 층이 8층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중간 이상을 로얄층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양 물량에서는 로얄층은 없다. 그나마 로얄층은 8층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타입별 평량도를 한번 볼까요? 일단 59A 같은 경우는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침실, 그 다음 위쪽에 침실, 주방식당, 일반적인 그 평면도의 모습이고요. 자, 59B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네요. 59C1 같은 경우는 약간 장방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84제곱미터는 59제곱미터에 약간 그 좀 뻥튀기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뭐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뭐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겠네요. 84D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형 같은 경우는 요 공간이랑 요 공간이랑 분리를 한다는 거고요. 현관문이 요쪽에 한 개, 그다음 요쪽에 한 개 있어서 따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프라이버시를 서로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구조가 되겠네요.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분양이니까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평수를 구경할 수 있죠.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일단 59제곱미터 한번 볼게요. 자, 59제곱미터입니다. 거실 보이고요. 쭉 돌리면 주방도 보이고요. 일단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옆으로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세탁기 같은 거 놔둘 수 있게 돼 있고, 왼쪽으로는 오븐, 그 다음 위쪽으로는 인덕션이 놓아져 있고, 옆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넣을 수 있고 요 위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도 보이네요. 네, 부부 욕실 한번 가보면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역시 설치가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심플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침실의 특징은 약간의 그 여유 공간의 발코니가 좀 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큰 침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위기가 나네요. 네. 그다음에 가족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돼 있고요. 정면으로는 거울로 된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현관 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거울도 달려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84제곱미터 한번 봐야 되겠죠. 확실히 84제곱미터가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주방 식당이 있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는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과 수납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침실 안방으로 들어가면 발코니 공간이 오른쪽에 보이고요. 드레스룸도 보이죠. 드레스룸으로 가면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욕실로 가는 길에는 이제 화장대가 있겠죠.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가 역시 설치되어 있고요. 가족 욕실에 비해서 뭐 작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현관과 맞닿아 있는 침실 쪽으로 가면 발코니 공간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담한 침실이 보입니다. 침실 세 번째도 발코니 공간이 보이고 이쪽 지역에는 이제 창고 같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요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걸로 이렇게 가려 놓으면 이렇게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창고 형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서 보기 싫다 그러면 시트지를 발라서 가려도 되고 아니면 커튼을 쳐놔도 되겠고요. 요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가족 욕실 같은 경우는 침실 세 번째랑 맞닿아 있고요. 이쪽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현관 쪽에는 정면에 유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보이네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